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AI와 그리고 크립토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엔트로픽의 소프트웨어 위험성은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엔트로픽에 따른 성장 가능성을 예측 가능한 범주가 확인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대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부분 애가 다 잡아먹는 거 아니냐, 어떤 플랫폼도 안전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아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다시 불거서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스코페센트가 이제 은행 대표단 모임에 대부분 다 모아가지고 한 소리로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공개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SIFI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짤막하게 요약을 해본다고 하면 이제 사전적으로 좀 준비를 좀 하라는 이야기를 미 정부가 은행들에게 좀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측면에 특히나 AI가 엄청난 속도가 있기 때문에 해킹의 취약성이 나와서 금융적으로 혼란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잘 마련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엔트로픽이 이제 이렇게까지 뭐 경제, 공공안전, 국가안보 부분에 이제 엄청나게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와 내용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엔트로픽이 이제 IPO 시점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 같이 부풀리기로 뭐 이런 뭐 언론이나 뭐 이런 쪽에다가 이제 저도 뭐 광고 넣고 뭐 하긴 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또 많이 부풀리기식을 좀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이제 성장을 하고 어디까지 이제 침해를 받고 어디가 이제 피해가 규모가 커질지가 예측이 안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소프트웨어 쪽이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실정이고, 언제까지 이게 더 내려갈 것인지는 아무래도 하드웨어에 따른 성장 속도가 이제 둔화가 되는 시점이 와야 얘네들이 다시 좀 활기를 치지 않겠냐, 또는 IPO가 대부분 마무리가 되어야 그건 좀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스 쪽은 돈이 안 가고, 그 돈이 대부분 이런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는 실정으로 좀 많이 보여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한 요즘 이제 파이낸셜 금융 쪽도 여전히 좀 주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자체 보안 AI를 따로 에이전트를 만들어 가지고 대체를 가능한 범주로 가는 방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 대신 이제 실험 테스트나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워낙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이제 자산 토큰화 형태로 바로 교체하는 시즌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오랫동안 이제 검증을 끝났던 이제 그 크립토 시장 쪽에 있는 기술 부분이 이미 다 확인을 끝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환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 AI가 줄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은 꼭 해킹뿐만 아니라 금융에 따른 혼란성을 제기를 할 수 있고, 트레이닝 부분에 따른 여러 가지 왜곡 현상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조롭게 단편적으로 이런 부분만 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제 그걸 뭐 지금의 완벽하게 어디까지 피해가 주고 어디까지 성장을 주고 어디까지 반사 이익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제 대략의 흐름에 있는 맥락을 그 근시안적인 측면에 조금 가까울 때마다, 예를 들어서 먼 10년을 바라보는 것보다 한 1, 2년 정도를 예측을 해서
계속해서 거기에서 수정하고 업데이트하고 우리가 대응하는 형태로 받아들이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현존의 기술력은 이제 엄밀히 따지면 크립토 시장 쪽이 가장 안전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이제 암호화 기술로는 조금은 힘들지 않겠냐, 자선 관리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냐. 그리고 또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또 양방으로 치고 날라오는 애가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양자 암호화 쪽이 또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는 대체 제가 엄밀히 따지면 보안 AI 에이전트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화되어져 있는 보안 쪽에 AI 기반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요 시장 쪽으로 일단은 잠깐 있다가 동반 성장을 해서 같이 성장하는 배경으로 좀 보는 게 큰 그림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이제 전산 처리가 쪽으로 그리고 디지털 시장 쪽으로 디지털 결제가 이제 일반화되는 시장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주축에 이미 검증이 되어져 있는 토큰화 시장으로 이제 변화하고 진화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또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양자 쪽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커졌던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미국 표준 기술 NIST 부분이 24년도 8월달에 PQC 부분의 표준에 최종 확정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양자 컴퓨터와 AI 부분에 따른 추이의 이제 스킬업이 이 정도까지 성장을 했으니 또 이제 반대로는 금융권에서 이제 많은 푸시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도입을 해서 이제 너희도 보안 부분을 좀 잘 챙겨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자, 금융분야에서 PQC 도입으로 국제기구 각국의 전환을 공고하고 양자 컴퓨터 공격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금융권에서는 AI와 양자 부분에 따른 공격도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복잡한 시즌에 들어가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그 이제 또 상위 카테고리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산업혁명 추이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계속 이제 끼치고 있다. AI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우리 실생활에도 이제 그렇게 하나 둘씩 계속 변화를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현재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시즌이 이제 가까워지면 이제 아무래도 성장은 확실히 해주겠지만 이제 이건 너무 이상적인 추이로만 보시면 안 되고 이 성장 안에 이제 멀리서 보면 이렇게 성장하겠지만 이제 요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크립토 안에서도 여러 가지 용도로도 많이 쓰일 수 있지만 크립토 안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이제 파이낸셜 쪽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당연히 금융 쪽으로 먹고 살았던 추이로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융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이나 위기가 터질 때 같이 조정을 크게 받을 것입니다. 대신 방향성은 여전히 성장은 이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RSA 구매에서도 여전히 뭐 다이버전스 하방 측면이 점점 낮아지고 이번에 유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반등이 곧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뭐 비트코인 결제 부분에 따른 뭐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 이게 일반화가 되는 시점이 또 이제 점점점 커져 나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 이렇게 커져 나가는 기초자산의 우상향을 좀 믿고 산업에 대한 체계와 성장 곡선도 믿고 좀 보시되 그 대신 이제 금융의 여러 가지 뭐 해킹이나 위험성이나 노출도나 이런 거는 여전히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도 여전히 공격받을 거 미리 예측을 해놓고 그걸 처맞는다라고 해도 쫄지 말고 잘 버텨야 되는 그런 기간도
좀 필요하다라는 걸 돌려서 말씀을 드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유명한 투자자가 있죠. 마이클 셀러 형님처럼 아무것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여전히 묻지마 투자 형태로 계속 투자해서 모아가는 전략도 제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홍콩의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 2개 기관이 발급을 했다라는 건 여전히 스테이블 쪽에서 이제 치고 나가는 쪽이 서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쪽도 있고 뭐 JP모건 쪽도 뭐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뭐 또는 ETF 쪽도 많이 시장을 계속 키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도 여전히 장기적 미래는 성장의 퍼포먼스는 여전히 많이 남아져 있다. 근데 과거 17년도 대비와 비교를 해서 성장이 17년도 대비, 21년도 대비만큼 성장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그거는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성장의 퍼포먼스가 커진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면으로 재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누구나 예측이 안 되는 부분에 베팅을 했었을 때 이 정도에 있는 파이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파이가 성장의 포지션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이게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상승 포지션이 점점점 둔화가 되는 건 맞아요. 그 대신 결과론적으로는 모든 부자가 들고 있고 모든 사람이 들고 있었을 때 이 자산은 계속 성장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이 와도 여전히 잘 모아 가시는 분들은 결국에 단기적으로는 빨리 성공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장기적 미래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왜? 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기초 자산들이 그렇게 성장을 해왔던 패턴을 저는 많이 보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